대법원 판결도 우회하는 트럼프의 301조 공감대 형성했다라면서 난리 발광을 부리던 인간들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진짜 실력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요. 뭐해? 슈퍼 301조. 자, 그렇습니다. 미국발 속보가 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무역법 301조라는 전방위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멕시코, EU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돼 가지고요. 10여 개국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갸우뚱하죠.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뭐지? 좌파 언론들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멈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트럼프는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가동하면서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법 122조, 무역법 232조, 여기에 슈퍼 301조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셧다운 닫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상대국의 제조 역량을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뿌리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슈퍼 301조와는 완벽히 다른 성격,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죠. 자, 이 301조 조사가 가져올 메가톤급 파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301조는 그냥 단순한 관세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과잉 생산에 대해서 겨냥한 정밀 타격이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제조업 부분의 구조적 과잉 생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뭐라고?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무역 흑자를 내는 행위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요, 중국처럼요, 국가 보조금 때려 부어가지고 덤핑 물량 엄청 만들어서 밀어내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아작을 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사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싼 값에 철강, 알루미늄 3분의 1 값으로 덤핑으로 들어오면 국내 제조업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수요자들은 공급 상황에서 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보면 싼 쪽으로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제조업이 많이 붕괴된 상황,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자국 우선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매 눈으로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멕시코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중국 자본,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대만, 역시 이 트럼프의 정밀 검증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와, 무서운데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엄포 아닙니다. 8월까지 관세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 장담이 지금 실행 계획에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땡땡땡 관세는 25%. 자, 150일 시한부 행정명령, 그것을 넘어선 더 강력한 괴물이 온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무역법 122조 일괄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부과했습니다. 요게 150일짜리 임시 조치거든요. 근데 진짜 무기는 그 다음 파스다라는 거죠. 301조 조사. 자, 베센트 재무장관, 움직임은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USTR 무역부와 상무부가 앞으로 진행할 이 조사는요, 4,000건이 넘는 법정 소송에서도 살아남은 무적의 법적 도구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에요,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관세율이 5개월 안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는 매우 확실한 근거다. 그러니까 땡땡땡 결론은 뭐냐? 5개월 전 어떻게 25%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15%다? 아니요, 25%입니다.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좀 무섭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요,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 부과, 그리고 상상도 못한 대응 조치가 쏟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쿠팡이다라는 목줄이 잡혀진 상황. 이제 자유무역이다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미국의 이익을 갉아먹던 시대는 완벽히 끝났다. 대한민국은요, 최대의 무역국이 중국 맞습니다만 중국하고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적자, 주머니에 빵꾸가 나고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 거래량 중에 2위거든요. 그러나 최대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미국하고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우리나라
주머니는 두둑해진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 재미 못 본다라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주머니 빵꾸 나고 이 미국에도 재미 못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파산하겠죠. 트럼프의 상호주의는요, 이제 법적 완결성까지 갖추고 전 세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끈끈한 동맹뿐이다라는 거죠. 이 무역법 301조가 왜 앞에 슈퍼가 붙었냐면요, 미국 판사, 검사, 집행관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상 환경을 방해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느냐? 미국이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강경한 보복 조치를 때릴 수 있게 허용한 법이기 때문에 무섭다. 무서운 그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면요, 일방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누가 나오냐? WTO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무역기구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301조는 누구의 판단이냐? 미국 판단이죠. 트럼프의 판단입니다. 미국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 동의 없어도 무조건 보복할 수 있는 법. 그래서 후덜덜하다. 자, 두 번째, 압도적인 보복 수단입니다. 관세를 그냥 올린다라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요, 무역 협정 혜택을 완벽히 정지 또는 수입을 완전히 금지, 그리고 상대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맘먹으면요, 그냥 아사 직전까지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슈퍼가 붙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범위로 내가 슈퍼 301조에 해당하는가를 모른다라는 거죠. 왜?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부당한 노동 관행 등 미국 기업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쿠팡 때문에라도 부당한, 불법, 정부가 개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이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건 것도 국가가 보조금 때려 넣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가격을 낮췄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때려버린 겁니다. 자,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로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 일본, 잃어버린 30년 여러분들 아시죠? 엔화가 달러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엔화 가치를 강제로 높여버린 사건입니다. 일본은요, 1980년도 중반에 이 301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018년에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가 가동됐습니다. 미국은요, 2,500억 달러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하이 종합지수 급락, 위안화 가치 폭락, 중국 경제 성장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제조기업들 파산해가지고요, 중국을 많이 떠났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갔죠. 그때가 슈퍼 301조가 발동됐을 시기.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 중 하나다라는 거죠. 어떻게 경제가 폭망하는지 아시겠죠? 미국의 눈 한 번 흘김 그리고 고개 돌려지는 그 상황이요, 이 나라 하나 경제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도 슈퍼 301조 공포가 한번 있었습니다. 1989년이죠. 이 법의 무서움을 겪었습니다. 대미무역 흑자가 1980년도 후반에 엄청 커졌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슈퍼 301조 적용을 위협했습니다.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죠. 그냥 맛만 봐라, 냄새만 맡아봐라 그랬는데 대한민국은요,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강제 개방했죠. 원화 가치 절상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요, 한국 경제가 고비용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냄새만 맡고 맛만 봤는데도 대한민국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슈퍼 301조는요, 미국을 위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경제 구조 자체를 완벽히 뜯어고치는 깡패법이다라는 겁니다. 깡패법.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것, 중국을 두고 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겪을래? 아니면 우리 요구 들어주면서 우리 뒤에 줄 설지 선택해라 라는 최후 통첩과 같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나라가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내부 꼬락선이 한번 보십시오. 강하게 정부 여당 무능을 압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민의힘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오세훈이 자기 권력 놓을까봐 대권으로도 가야 되고 당권도 잡고 싶고 자기 똥꼬에 줄 선 사람들 국민의힘에 남아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있으니까 그 자리 더 많이 차지하고 장동혁 지도부 쪼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죠. 한동훈 개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개, 이준석 똥들이요, 지금 오세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장악하기 위해서 난리 발광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 밥그릇 챙기는 싸움에만 미쳐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보수 우파들, 유권자들 미쳐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다 싫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켜라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막 밀리고 있는 이 상황 지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당 장악한다. 허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한다. 허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요, 그냥 당 아닙니다. 그 당의 자산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상징성이다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유일한 보수정당 아닙니다. 4개 보수정당들은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된 4개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합치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지금 엔추파도스들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게 장동혁. 그나마 장동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보고 기회를 보고 2030들이 많이 밀고 들어와서 이 당 장악하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이 악랄한 세력들에게 또 장동혁 당대표가 졌죠. 그리고요,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쳐간다라는 거죠.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자, 슈퍼 301조로 다시 오겠습니다. 미국이요, 제조업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대한민국에게 슈퍼 301조라는 칼을 들어서 휘두른다라고 하면요, 정치권 막 저거들끼리 대가리 터지는 싸움 하고 있죠. 그냥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트럼프 청구서는요, 이미 우리 머리 위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주소도 못 찾고 제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자빠진 정치인들, 이런 것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30 우리 보수 우파들이요, 목소리를 키워서 막 밀고 들어와서 얘네들 어디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부 결속, 강력한 대미, 협상이죠. 비겁한 자리 싸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급 잔치할 겁니다. 이 고통은 우리 국민들이 또 오롯이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고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재명이고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게 최고 반미 주자, 최고 친중 대표 주자 누굽니까? 김민석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요, 희망이 있겠습니까? 생긴 건 멀쩡하다라고 그걸 차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서 띄운다? 그것을 클릭한다? 속은 뻘건 사람을요? 이 나라가 과연 트럼프 슈퍼 301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때려 맞는다라고 봅니다. 때려 맞고 차라리 정신 차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국가적 파멸의 책임은요, 세계적인 경고, 시대 흐름을 완벽히 무시한 채 부정선거 묵인하고요, 이재명을 선택한 정치인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301조 조사, 전 세계 무역 질서를요, 미국 우선주의를 재편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 거기 파도에 올라타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파도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8월이 오기 전에요, 대한민국 확고한 동맹의 자세를 보여야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그냥 자살 행위만 반복할 뿐이다 라는 거죠. 대법원 판결도 우회하는 트럼프의 301조, 국제정세의 거대한 격변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뭘까? 우파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